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4월 2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날이죠. 그런데 원래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독 회담을 하기로 약속했던 날이죠. 무산됐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무산됐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노림수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최종 결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와 오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일면 기사는 협치하자 일주일째 날 못 잡은 영수회담. 오면은 결과 만들어 놓고 회담하나 대통령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왜 우리가 용산 덜러리 서나 일종의 양비론이죠. 여권은 이재명 위력 과세만 몰두하고 있다. 야당은 회담에서 사진만 찍어라 하나. 어제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천준호 민주당 대표표 비서실장 40분 협상했지만은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민생회복 지원금, 대통령 거부권 사과 등 민감한 의자를 언급하며 대통령실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사전 검토 의견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비 거는 거죠. 시비거리를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거부권 행사를 사과를 합니까? 그 헌법에 보장된 건데 대통령실은 어떤 의제든 미리 답을 정하지 말고 테이블에 올리자는 입장.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자는 거였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 들어보러 간다. 이재명의 이야기를 듣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미리 답을 정하지 말고 하자. 이렇게 대통령실은 주장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동 뒤에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회담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양측은 3차 실무회동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은 벌써 관측은 먹구름이다. 먹구름이다. 여기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은 협치를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인데 지나치게 방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치를 이끌어내요. 협치. 잠시 후에 제가 협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치를 하자는 건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또 미리 답 정하지 말고 만나자 이 입장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는 이 양비론을 쓰고 있습니다. 언론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이 양비론이죠.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이쪽도 틀리고 저쪽도 틀리다. 아니면 양시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뭐 이런 건데 언론 특유의 양비론. 근데 이걸 누가 봐도 지금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종의 항복 문서, 백기 토항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을 먼저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제안을 그냥 철회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밝히는 지금 비서실장도 바뀌었고 정무수석도 교체가 됐고 정무수석이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이번에 이 협상을 했기 때문에 실무협상 그간의 과정을 좀 소상히 밝히면서 아예 결렬 선언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지난주에 전화를 하게 됐는지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들립니다. 사실 그날 갤럽 지지율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갤럽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최저치로 나와서 전화를 해서 이재명에게 만나자고 했다. 어떤 국면 전환을 하려고. 그렇지만 아무리 대통령이 오전에 지지율 그렇게 나왔다고 오후에 전화해서 2년 동안 만나지 않던 2년 가까이 만나지 않던 8번 만나자고 해도 영수회담을 요청을 해도 만나지 않던 대통령이 갤럽 지지율 하나 보고 그렇게 전화를 했겠느냐. 다른 뭔가 사정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을 때 혹시 그렇게 적극적인 건의를 받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 먼저 이렇게 넌지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제안이 왔다. 민주당 이재명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에게
이 시점에 한번 회담을 해보는 거 어떠냐. 선거도 끝났는데 제안이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은 왜 제안을 하게 됐는지까지도 좀 밝히는 그런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렇게 한국 문서를 받기 위한 이 회담은 또 계속 영수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재판부와 또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영수회담, 본인이 이제 대통령과 같은 급 이걸 지금 강조를 하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이런 단점들, 회담을 하고 나서 있을 어떤 부작용들 이런 것을 감안을 했으라도 소상히 설명을 하고 제안을 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차라리 그리고 물밑 조율해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무슨 국정 기조 전반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이런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그런 분야까지도 다 공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회담 조금 전에 협치 말씀드렸죠. 민주당 쪽에서 이번 회담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회담의 실질적보다는 이 대표를 만났다는 명분 쌓게만 신경을 쓴다. 그러면서 협치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치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협치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국회 17개 상임위 위원장 전부 다 싹쓸이하겠다. 관행을 깨고 그리고 민영배 협치는 지워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이재명의 신북 민영배는 실제로 지금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상임위 싹쓸이 뿐이 아니고 국회의장을 이제 다수당이 하게 되는데 22대 국회 이 국회의장들이 원래 중립이 생명인데 무슨 중립은 무슨 중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일종의 눈도장 찍히죠. 자, 22대 국회에서 이재명은 어떻게든 여러 가지 법안들 그리고 또 특검법 나중에 또 탄핵 개헌 관련된 국회 처리 이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국회의장이 만약에 꼬장꼬장한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중간에서 제동을 걸겠죠. 민주당 소속으로 당적을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일종의 충성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도 중앙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중립성 내던진 야당 국회의장 후보들 대놓고 친명 경쟁. 여기 보시는 사진은 이만섭 전 국회의장 그리고 정의아 전 국회의장인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 여당 소속으로 2차례 국회의장을 지냈지만 현직 대통령의 직권 상정 요구를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2년 3월 두 번째 의장 재임 중 법을 고쳐서 최초의 무소속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이탈을 하는, 당적 이탈을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죠.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아 국회의장도 2015년 12월 정부 여당의 쟁점 법안 직권 상정 요구에 무슨 소리?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재명이 추진하는 일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야당 출신이죠. 지금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이 과거 이만섭이나 정의와 같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단속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국회의장에 나서겠다는 조정식, 추미애, 우원식, 정성호가 일종의 충성 경쟁을 하는 겁니다. 정성호 국회의장이라고 협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추미애 의장은 중립기여를 넣으면 안 된다. 조정식 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 우원식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 자, 국회의장 중립은 87 체제 이후 몇 차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가까스로 확립됐는데 이걸 지금 끊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어차피 낙점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장 지금은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해서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를 시키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이재명의 손아귀에 다 있죠.
공천 과정에서 친명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에게 일종의 충성 맹세를 하면서 나중에 특검법 탄핵 종국이 돼도 그대로 국회의장 지위를 가지고 돕겠다. 이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협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 허무한 소리죠. 자, 조국당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자, 조국당 현재 상황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징역 2년형 당대표, 이어 징역 3년형 원내대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2년 받은 조국, 1심에서 징역 3년 받은 황운하. 조국 혁신단 원내대표에 어제 황운하 선출됐습니다. 당선자 총회로 10분 만에 뚝딱 선출했는데 이 대전 중구 현역인 황운하는 지난 2월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했는데 이제 12명의 그 비례대표 중에 한 명이죠. 당선자 중에 한 명인데 나머지는 뭐 내년 5월 30일 이 임기가 시작되면 이제 초선이 되는데 황운하 혼자만 유일하게 재선이 되죠. 그런데 황운하는 1심에서 이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를 했기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에서 그것도 울산경찰청장으로 하명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국회의원까지 된 거죠. 어쨌든 그 재판 1심 재판에서 오래 끌었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2심 대법원까지 확정되면은 뭐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죠. 자, 그런데 혼자 유일하게 재선이 된다고 원내대표. 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징역 2년 조국은 당대표. 그런데 이 조국과 황운하는 일종의 공범 관계입니다. 뭐냐면은 조국이 지금 징역 2년 받은 거는 자녀 입시 비리, 그 유재수 감찰 무마죠. 그런데 지금 대검에서 얼마 전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하라고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죠. 그 재기 수사의 대상자가 조국,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하명 수사를 지시를 한 사람이죠. 그때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황운하에게 하명 수사를 지시를 한 사람이죠. 조국이 그 안에 그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울산시장 불법 개입 혐의 사건에서는 당대표인 조국, 원내대표인 황운하가 일종의 공범 관계인 셈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우리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여당 소식입니다. 나경원 지금 당대표설이 있고 이철규 원내대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게 나이연대, 나경원 이철규 연대인데 당사자들은 어이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나경원, 나이연대, 나경원, 이철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 내부에서 도로 친윤당 조짐에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철규 원내대표로 나서려고 하기 때문이죠. 친윤 핵심이죠. 진윤 이철규 원내대표설 나오자 당내에서는 총선 참패에도 자숙 안 해. 친윤들 대통령과 친한 게 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선거 끝나고 선거에서 일단 완패를 했는데 친윤이라고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람들이 다시 당직을 맡는 문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은 평상시 같으면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가 할 수 있는데 선거에 졌는데 무슨 또 친윤이냐 그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비상시입니다. 비상시고 특히 이 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카운터 파트너가 될 만약에 이철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카운터 파트너가 될 인물이 누구냐? 박찬대입니다. 박찬대 거의 추대 분위기죠. 민주당에서. 박찬대는 이재명의 완전한 신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수당을 이끌면서 원내 자령탑을 하면서 이재명의 명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할 텐데 아주 강력하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당분간은 전국이 이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친위 부대 대장격인 박찬대가 나섰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이 국회 일에 관여는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서로 이제 교감을 할 수 있는
이 대통령실과 정무수석과도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 되는 거죠. 무조건 이것을 선거에서 져놓고 무슨 뭐 친윤 또 친윤이냐 이렇게만 몰아갈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원내대표 박찬대 이 라인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죠. 뭐 탄핵, 뭐 개헌 이런 거 막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좀 이 응집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굳이 이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는 어제 총선 15일 만에 국민의힘 공식 토론회가 있었죠. 여의도 연구원 주최로 이 총선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당 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니 당선되더라. 여당 총선 참패 반성해서 성토. 총선 15일 만에 국민의힘 공식 토론회. 정책 지적보다 대통령이 싫다고 하더라. 영남 자민련, 경포당 신세 전략, 경제를 포기한 당. 여 일각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못 잡으면 탄핵까지 당한다. 이렇게 막 쓴소리가 막 쏟아진 거죠. 쓴소리가 쏟아졌는데 그 중에서 이 제목으로 뽑은 것 이것은 누구 이야기냐면은 서울 도봉갑 험지죠. 그때 안기령 뭐 이재명이 뭐 누구보다 잘생겼다 그 외모 품평 하다가 거기 억지로 공천 받아서 그 동네 지리도 잘 몰라가지고 망신을 당했던 안기령이 민주당 후보로 나왔는데 거기가 원래 민주당 아성인데 이번에 김재섭 당선인이 거기서 안기령을 제치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섭 당선인이 한 이야기죠. 청년 정치인. 서울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만 했다. 총선 때 이재명 조국 심판, 2조 심판은 죄송합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고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은 단언컨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 서울시당에서 현수막 거래가 공천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걸어봐야 선거에서 떨어질까 봐 안 걸었다. 당 메시지와 전략이 수도권 민생과 괴리가 컸다고 지적한 것이다. 험지에서 고생했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쪽 지역은 그 도봉갑뿐이 아니고 일부 지금 낙선한데 그 지역은 민주당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호남 그 출신들이 많이 사는 곳에 민주당세가 강하죠. 서울의 이 북부 지역을 비롯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는 물론 거기서 이재명 조국 심판론, 이 한동훈 그때 종갈선대위원장이 제시한 그 구호를 외치는 게 별 효과가 없을 수가 있죠. 당장 그냥 그대로 외치면은 조국과 이재명을 심판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은 저기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안 했다. 그거 안 하니까 이기더라. 과연 그거 안 해서 이겼을까요? 그리고 혹시 이게 상대가 안기령이었기 때문에 이긴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반대로 하니까는 당선되더라 하는데 심판론, 2조 심판론이 왜 필요한지 정권 심판론보다는 이재명 조국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또 그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고 그 납득이 가도록 하는 것도 정치인의 지금 여당 정치인의 의무이죠.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예 그것은 통하지 않으니까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만약에 그 지역의 사정이 그렇다면 총선 전에 뭐 이런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2조 심판을 하지 맙시다. 젊은 정치인이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직언을 하든지 그런 거는 없이 반대로만 하니까는 당선되더라. 이것은 적어도 당인으로서는 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오늘 조간의 일면 톱 기사들입니다. 상속 문제인데 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입니다. 유산, 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 못 받는다. 불효자,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다. 유루분 이야기입니다. 유루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자, 이것을
상속 보장해주는 유류분 제도가 헌재가 47년 만에 위헌 취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 패륜적 자녀, 부모는 배제해야 된다. 고인의 형제, 자매 권리는 폐지했다. 이 상속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대기업 오너들의 상속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분석 기사까지 있습니다. 4월 26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